비트코인이 밤사이 8만 2천 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백 퍼센트입니다. 2억을 바라보던 기세는 어디 가고 다시 1억 1천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에 많은 분이 당혹스러워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 비트코인의 하락뿐만 아니라 은과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기이한 폭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끝난 것인가? 지금이라도 은으로 갈아타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상원을 통과한 시장구조 법안의 실체와 트럼프 가문의 수익 논란, 그리고 그린란드 위기가 불러온 자산시장의 지각 변동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향후 1년 투자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다룰 소식은 미국 워싱턴에서 들려온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의 상원 농업위원회 통과 소식입니다. 표결 결과는 12대 11, 단 한 표 차이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할지를 두고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재개발 찬반 투표를 하는데 단 한 가구 차이로 재개발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거세게 저항하고 있지만 일단 법적인 절차는 시작된 것이죠. 이 법안의 핵심은 비트코인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건 주식과 같다고 하면 규제가 심해지고 이건 가짜다라고 하면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이 나은 구리처럼 CFTC라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원자재와 같은 지위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왜 전원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그들은 이 법안이 소비자 보호보다는 특정 자산가들의 배를 불리는데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자기 수탁 권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이 들어간 것에 대해 코리 부커 의원 같은 일부 민주당원들은 찬성하면서도 전체적인 법안의 당파성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표 차이의 승리가 과연 시장에 진정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법안 통과와 동시에 시장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암호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8억 6,700만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대통령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동안 그 가족들이 막대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실생활에 빗대어 본다면 신도시 개발 계획권을 가진 시장의 가족들이 발표 직전에 해당 지역의 상가를 대거 사들여 이익을 본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목적이 시장의 발전인가 아니면은 사익의 추구인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법안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윤리 규정을 강력하게 넣으려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화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투자 수익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시장에서 최고 권력층의 수익 모델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시장의 제도화라는 호재 뒤에 숨은 그림자가 생각보다 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우려를 하셨을 겁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더 벌게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박탈감이 드실 수도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보아야 합니다. 권력층이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 시장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수익 논란이 법안의 최종 상원 통과에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시장 확장의 기폭제가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8만 5천 달러 선까지 밀려나며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1월마저 하락으로 마감한다면 비트코인 역사상 7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22년 FTX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 속에서도 4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평생 건강을 자부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원인 모를 감기 몸살에 걸려 넉 달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주변에서는 이제 기력이 다하신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때로는 몸 안의 독소를 완전히 빼내기 위해 긴 휴식과 고열이 동반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난 상승장에서 쌓였던 거품과 과도한 레버리지 물량들이 2-4개월간의 하락을 통해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더니 왜 위기 상황에서 방패교 역할을 못하느냐는 비판도 거셉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은 금과 동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같은 고위험 기술주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의 차트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8만 5천 달러라는 구간은 기관 투자자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는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곳이 무너진다면 시장은 심리적인 붕괴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대중이 공포에 질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끝없는 추락일까요? 아니면 비상을 위한 마지막 준비일까요? 투자자 여러분, 지금처럼 8만 5천 달러 선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은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지만 분 단위로 변하는 매수 타점이나 긴급 속보는 실시간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급락의 원인 분석부터 큰 손들이 지금 어디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립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댓글창 가장 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인정보 요구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동료 투자자들과 함께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고전하는 사이 은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117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폭등을 기록 중입니다. 1년 사이에 150%가 올랐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타는 택시 기본 요금이 1년 만에 10,000원으로 오른 것과 같은 체감 충격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은이 이렇게 오를까요? 단순히 금값이 비싸서 따라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귀금속을 넘어 산업의 쌀이 되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에는 엄청난 양의 은이 소모됩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은이 그저 장식용으로 쓰이는 보석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AI 컴퓨터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름이 된 셈입니다. 밥을 지으려면 쌀이 있어야 하듯 미래 산업을 돌리려면 은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니 시장의 자금들이 실체 없는 디지털보다는 실체가 확실한 은을 사자고 움직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디지털금이라는 서사가 실제 산업의 핵심 재료인 은의 현실적인 가치에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비트코인도 언젠가는 은처럼 산업에 쓰일 날이 올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비트코인은 결제와 보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지탱합니다. 은이 몸이라면 비트코인은 신경망인 셈이죠. 현재 시장은 몸을 먼저 챙기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자산 시장을 흔드는 또 다른 변수는 바로 그린란드 위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로 시작된 지정학적 긴장은 유럽과의 갈등을 넘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국가 간의 심각한 갈등이 예고되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원초적인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이 현상을 비유하자면 동네에 큰 홍수가 날 것 같다는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든 돈보다 당장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현금과 금부치를 먼저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5,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금과 은은 이럴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5년 된 신생 자산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배보다는 수천 년간 침몰하지 않았던 날 같지만 튼튼한 배로 옮겨 타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 ETF에서는 60억 달러가 유출되었고 그 자금의 상당수가 금과 은 ETF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훼손되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극도로 방어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 이슈가 해결되거나 긴장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갈등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비트코인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고성장 기술주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시장의 공포가 닥쳐 주식이 빠지면 코인도 같이 빠집니다. 이는 마치 우리 집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영재 소리를 듣지만 아직은 어려서 찬바람만 불면 독감에 걸려 끙끙 앓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처럼 세월의 풍파를 견딜 맷집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의 징벌 구역에 갇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금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위기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가격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시장 구조 법안이나 명확성 법안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비트코인도 어른 대접을 받고 기관들이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진짜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85,000달러대의 고통은 비트코인이 어엿한 성인 자산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일종의 사춘기와 같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뎌낸 부모만이 나중에 훌륭하게 장성한 아들의 덕을 보듯 투자자 여러분도 비트코인의 성장판이 아직 열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사이클을 분석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법칙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금값이 최고점을 찍고 난 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7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한다는 법칙입니다. 2020년도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금이 먼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화제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처럼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은 가는데 코인은 왜 저 모양이냐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정확히 4개월 뒤에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 중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수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마라톤 경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과 은은 이미 결승선 근처에 도달해 환호성을 듣고 있는 선두그룹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시 멈춰서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선수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선두그룹보다 2배는 더 빠르게 뛸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지금 금과 은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시장의 에너지가 희귀자산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금과 은이 먼저 길을 닦아놓으면 그 뒤를 따르는 비트코인의 질주는 훨씬 더 강력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의 폭등은 항상 화폐 가치 하락의 전조였고 그 끝판왕은 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 법칙이 이번에도 유효할까요? 저는 역사의 반복성을 믿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85,000달러 선에서 물량을 던질 때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오히려 지갑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하락장 속에서도 무려 20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바보라서 남들이 도망칠 때 돈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비트코인 한 개당 평균 매입 단가를 84,000달러 선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85,000달러 가격대는 거대 기관들이 우리가 이 가격 아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게 방어하겠다 라고 선언한 마지노선과 같은 가격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백화점 정기 세일 기간도 아닌데 상품 가치를 알아본 큰손들이 백화점 창고 통째로 물건을 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왜 저렇게 비쌀 때 사느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이 물건이 10배는 더 비싸질 것을 알기에 지금 가격이 가장 싸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손들이 지키고 있는 이 마지노선에서 함께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공포에 밀려 물량을 넘기시겠습니까? 저도 투자자로서 매일 밤 고심하지만 결국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지선을 믿고 인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 긴 호흡으로 시장의 여러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상원의 법안 통과라는 제도화의 서막 트럼프 가문의 수익이 주는 씁쓸한 교훈, 그리고 은갑 폭등과 그린란드 위기가 만든 기묘한 하락장까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85,000달러라는 차가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가뭄이 온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더 정성껏 주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죠. 지금 코인 시장은 혹독한 가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는 제도화라는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있고 기관 투자자라는 걸음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은 고통스럽지만 이 터널의 끝에는 금과 은이 먼저 보여준 희귀 자산의 전성시대가 비트코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파란색 숫자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든든한 닻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막대한 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법안의 세부 조항이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큰손들의 매집 현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민감한 이야기들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매일 아침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100% 수익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코인 100%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